자, 조금 전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비상대책회의를 갖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직무가 정지된 이후 대통령은 사실상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단순히 전화기 하나 바꿨다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입니다. 재작년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심사 시에 법원에서는 국회 체포 동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또한 조국 전 의원은 2심에서 징역형 실형까지 선고받고도 법정 구속하지 않았습니다. 사법 절차는 고문줄 잣대가 돼서는 안 됩니다. 2020년 권순일 대법원의 이재명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 2023년 이재명 위증교사죄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2024년 위증교사죄 1심 무죄 등 사법부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제1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증거인멸 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하였는데 직무가 정지되어 사실상 연금 상태에 있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제 아무리 정치권이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 할지라도 국민이 사법부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데 대해서는 비애감마저 느낍니다. 사법부의 공정성과 신뢰성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자, 성춘 부의장님, 여당 그 지도부 말씀 이야기 들어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자꾸 이제 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언급을 계속 하고 있는데 저는 뭐 정치적 레토릭으로서 저런 공격은 뭐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렇게 말씀을 하셔봐야 국민들이 봤을 때 이재명 대표는 수사를 받고 있고 재판을 받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거부했던 대통령과는 좀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계속해서 뭔가 이 사법부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발언은 좀 전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변호인 측에서는 계속해서 뭔가 사법부, 지금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 전체를 지금 부정하는 듯한 발언들을 계속 해왔지만, 그리고 대한민국의 집권 여당이 그런 발언을 이어가면 안 되죠. 그런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에 체포영장이 발부됐을 때는 서부지법에 있는 그 영장 발부 판사의 성향을 문제로 들면서 뭔가 이 사법부의 신뢰를 실추시켰는데, 그 이후에 다른 판사가 발부했을 때는 이제 그냥 그 성향이 아니라 그 서부지법 자체를 이제 부정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이후에 중앙지법에 그래서 체포적부심 청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는 또 뭔가 중앙지법에 대해서는 부당성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중앙지법에서 해야 된다는 주장을 했기 때문에 중앙지법에 있는 판사가 그랬을 때는 뭔가 그거에 대해서 그 개인 뭐 다른 의견을 내지 않았죠. 근데 이미 그 단계까지 가기 그 과정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이 사법부의 신뢰를 엄청나게 실추시켰기 때문에 그 서울중앙지법에서 그 체포적부심 기각한 판사에 대해서 보수 지지층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 뭐 잡히면은 참수하겠다라는 그 끔찍한 발언들을 하면서 아주 자극한 것이거든요. 그 이후에도 저렇게 오늘 국민의힘 지도부가 뭐 사법 시스템이 무너졌다든지 사법부의 신뢰를 실추시킨 게 지금 누군지를 정확히 얘기하지 않고 사법부의 판단 하나만 놓고 또 사법부를 저렇게 괴롭히는 발언들을 하게 되면 전 지지층을 계속 자극하게 될 것이다. 어제 있었던 그런 새벽에 있었던 폭동보다도 더한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오히려 아까 저는 김기영 대변인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국민의힘 지도부가 그런 폭력적인 방식에는 절대 그러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저런 입장, 정치적 레토릭을 하면서도 그거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해주셨어야 됩니다. 근데 사법부의 신뢰를 실추시키면서 그거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했다는 것은 지지층을 더 자극하는 발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매우 부적절한 논평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이 메시지를 내는 말미에 폭력적인 것은 동의할 수 없다라며 지지층에게 폭력을 자제할 것이란 요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편집으로 전해드리지 못했지만 사실관계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웅 부대변인.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그 구속영장 발부가 기각이 됐을 때 언론에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유권 무죄, 무권 유죄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그 당시에 여소야대 국면에서 굉장히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대통령이 굉장히 힘이 셀 것 같지만 입법국가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다수당을 점하는 야당 대표의 힘이란 건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29번의 탄핵까지 다 거침없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의 혼란 상황에 대해서 뭔가 주도적으로 정리하기보다는 이런 상황을 계속 몰아가고 있는 사람이 이재명의 민주당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유권 무죄, 무권 유죄 이 여기에서 좀 나아간다면 야권의 인사들에 대해서는 다 무죄 아닙니까? 야권 무죄고 여권은 다 유죄입니까? 이런 얘기까지 나올 수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뭐 그냥 무턱대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바라보는 국민들이나 제3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이다 이렇게 본다면 앞으로의 어떤 법 집행이나 법의 어떤 잣대가 균형 있게 적용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사법부의 어떤 판단에 대해서는 존중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상에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말해야 될 어떻게 우리의 권리도 있다는 면에서는 저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예, 야권 무죄, 여권 유죄냐라는 말로 또 정리를 해주셨는데 공수처도 입장이 나왔어요. 공수처는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는 범죄 혐의 소명이 전제다. 라고 공수처가 또 입장을 냈는데 정광재 대변인님, 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사유와 공수처의 해석이 조금은 다른 것 같은데요. 사실- 이미 마치 뭐 범죄 혐의가 다 맞습니다. 설명됐다 이런 네. 식으로 공수처가 얘기하는데. 사실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에 관한 점을 들어서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는데 공수처는 이게 범죄가 소명됐다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런 식의 언론 플레이 또 여론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공수처는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지 이렇게 언론이나 여론을 활용해서 자신들의 정당성을 강조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수사 과정에서 보면요. 공수처가 이렇게 법적인 절차보다도 언론이나 여론전을 통해서 대통령 측을 압박했던 경우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가장 비근한 예로 55 경비단 이야기 뭐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관인을 찍어서 그 경찰과 공수처가 진입한 것을 허락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55 경비단 단장은 본인에게는 최종 허가권이 없으니 경호처장에게 허락을 받으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법 집행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55 경비단이 공수처와 경찰의 관저 진입을 허용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도 사실 여론을 이용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을 압박하겠다라는 뜻으로밖에 해석해 볼 수 없는 거거든요. 예. 공수처가 이렇게 다른 일반적인 합리적인 국민들의 의심을 살 만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재판과 관련한 어떠한 흠결도 없어야 재판을 받는 사람도 그 재판의 결과에 수긍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공수처의 이번 그 범죄 소명이 됐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라고 판단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입니다. 예, 이 대목이 향후 좀 논란이 될 것 같은데 김영주 의원님, 네. 사실 대통령은 이 헌재에서 탄핵 심리를 받고 있고 또 공수처의 내란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고 있는 건데 아직 뭐 하나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계엄의 어떤 적법성은 헌재에서, 그것이 대통령직을 탄핵할 만한 사유인지에 대한 판단은 헌재에서 받는 것이고, 계엄이 곧 내란인지 야당 주장처럼 계엄이 곧 내란인지 아니면 계엄이 설사 위법적이더라도 내란은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는지에 대한 사실은 수사와 재판을 공수처와 또 지금 법원에서 받게 되는 거잖아요. 또 공교롭게 최근 야당이 헌재의 어떤 탄핵 사유 중에서 내란죄를 철회했어요. 자, 그 마당에 공수처에서 구속영장 하나 발부된 것인데 내란 범죄가 소명됐다라는 입장을 낸 것에 대해서 지금 여당에서 반발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공수처가 그렇게 말했나 하는 의심이 들 정도의 내란 범죄가 소명됐다라고 네. 하는 부분은, 다만 이제 오히려 역으로 저는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이 내란 범죄 소명에 집중하지 못했다. 그런 부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재명 대표하고 비교해 보라. 혹은 오죽했으면 그랬겠냐. 대통령께서도 실제적으로 그 내란 범죄 과정의 적법성을 하나하나 설득해내지 못하고 오죽하면 어떤 그 배경을 이룬 부분에 집중한 것이 사실은 잘못된 변론이었고, 사실은 그것은 판사들의 관심 사항이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런 것을 공수처가 강조하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네네. 이것은 단순히 우리도 알다시피
조사와 재판을 구속 상태에서 받느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일 뿐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의미 부여가 마치 구속 수사 자체가 유죄를 인정한다 그렇게 보는 것도 과한 것이죠. 네. 사실은 구속돼 있지만 내란 말하자면 재판과 관련해서는 다투볼 여지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공수처도 너무 지나치게 오버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네. 다만 이제 법원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이 부분도 한번 좀 들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굉장히 타이트하게 헌법재판소의 심리를 해야 되는데 구속 상태의 심리라고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판단인가에 대한 우리 사회의 어떤 여론과 내용은 있을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하면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방어권의 문제는 사실은 뭐 지금 이제 미결수 그 수용동에 있어서도 변호사 접견이라고 하는 변접을 통해서 얼마든지 방어할 수 있고 이미 변호사단이 꾸려져 있기 때문에 그걸 과도하게 강조할 필요도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자, 석동현 변호사가 그제 지지자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경찰과 공수처가 오히려 반란 행위를 하고 있다. 들어보시죠. 이것은 오히려 지금 경찰이나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해서 반란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지금 경찰과 공수처가 일종의 이것이 저는 쿠데타이다. 대통령께서도 나름대로 참 이 양반이 정말 배짱 하나는 대단합니다. 도대체 여기 있어도 조금 더 수심이 있거나 위축되지 않고 있다는. 자, 지금 발부된 영장은 내란죄 의혹입니다. 혐의입니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비상계엄을 한 것이 어떻게 곧 내란이 되느냐라며 반발하고 있고요. 야당에서는 국회를 장악하려 하지 않았느냐라며 내란죄가 맞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또 헌재의 탄핵 심리에서는 그 사유로서 내란죄를 철회해서 야당도 지금 논란이긴 합니다. 윤 대통령 측은 석방 이유는 차고 넘친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직접 사실은 영장실질심사에도 참석을 해서 40분간 직접 진술을 했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비상계엄의 이제 정당성을 대통령이 설명을 했고 내란의 의도가 없었고 내란죄도 불성립한다라는 주장을 40분간 직접 진술을 하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5분간 마무리 발언도 있었는데 자, 성춘 부의장님. 예, 그러니까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 행위다라는 주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좀 전에 우리가 영상을 봤던 석동현 변호사는 어제 서부지법 앞에서 그 대통령이 이제 출석할 때 그 출석하기 직전에 어떤 말을 했었냐면은 대통령이 얼마나 많은 고뇌 속에서 이런 결단을 내렸겠느냐. 대통령, 국가 원수인 대통령의 그런 고뇌에 찬 결정에 대해서 일반 국민이 가타부타 판결을 내리는 건 부당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대한민국 삼권 분립이 되어 있는 법치주의 국가를 부정하는 발언이거든요. 저는 지금 대통령의 발언 역시 이와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국가 원수는 잘못을 할 수 없습니까? 이 대통령제 국가라는 이 시스템을 세팅했던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이 제도를 세팅할 때 뭐라고 했었냐면은 국가 원수는 잘못을 할 수 없다라는 이 왕정 국가의 금원을 우린 깨트려야 된다. 대통령도 잘못하면 탄핵이란 제도를 통해서 끌어내릴 수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왕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민이 왕이다. 이런 발언들을 했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잘못했고 그런 통치 행위를 했을 때 뭔가 법적, 헌법적 근거가 없으면 잘못했기 때문에 탄핵 심판도 받고 뭔가 법적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석동현 변호사는 그거를 국가 원수의 행동이기 때문에 고뇌에 찬 결단이기 때문에 판결을 내릴 수 없다. 판결을 내려서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 역시 본인이 법을 위해서 법 위에 군림하면서 잘못된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법에 안 써여 있다 하더라도 나의 통치 행위이기 때문에 너네들이 이건 심판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전 저거는 매우 심각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정도 상황까지 왔으면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법리적으로 이걸 어떻게 싸울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자꾸 감성적으로 정치적으로 이거를 접근하면서 저런 발언들을 쏟아내면서 지지자들을 자극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아까 석동현 변호사 우리가 봤던 그 영상에서 지지자들 앞에서 하는 발언들은 저는 폭동을 선동하는 것과 다름없는 발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이제 법리적으로 좀 싸우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